자, 8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리함수 fx가 있는데 네가 x-a 그리고 여기가 3a 빼기 1 여기가 2다 이렇게 이제 fx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1번은 직선 y는 x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날 때 그때 a 값은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여기가 a 여기는 3a 빼기 1 이게 이제 점근선의 교점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걔가 이제 어디 위에 있으니까 y는 x 위에 있으니까 y에다가 3a 빼기 1 x에다가 a 이렇게 넣어주시면 2a는 1이다. 그래서 a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마무리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a가 1일 때 fx 위에 점 p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점 p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겁니다. 자, 그럼 일단 a가 1일 때 fx가 어떻게 생겼니? 라고 하면 fx는 여기에다가 각각 1을 넣어주시면 그러면 얘는 x-1 여기는 2 그리고 여기는 2다. 뭐 이렇게 이제 생긴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 위에 점 p를 내가 표현을 하면 a,a-1분의 2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직선인데 이 직선을 이제 일반형으로 고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이제 주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구할 거니까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건데 잠깐 하기 전에 앞서서 하나 조금 확인하고 넘어갈게. 이제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살짝 감을 잡고 넘어가시면 아마 좀 이해에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x점근선이 1이며 y점근선이 2다 라고 봤을 때 이 1,2가 점근선의 교점인 이런 함수입니다. 그죠? 자, 그런 함수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딱 긋게 되면 실제로 이 i는 이 유리함수의 대칭선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칭선. 그러니까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fx가 점대칭을 이룬다는 것도 알고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도 대칭선,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선도 대칭선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한 점 P를 이렇게 찍어서 P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반대편에도 똑같이 이렇게 대칭이 되는 상황의 거리가 나타나게 될 거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뭐다?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오른쪽 왼쪽을 다 볼 필요가 없이 좀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쪽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만 조금 확인을 해서 그 거리가 언제 가장 최소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언제 가장 짧아지는지를 그림으로도 사실 알아두시면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사실 최소값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지금은 일단 식으로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점 P를 이렇게 좌표로 찍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한번 저 거리식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P라는 점의 X좌표는 오른쪽 것만 쓸 거니까 일단 요 A라는 거는 1보다 크다라고 이제 제약 조건을 걸고 시작을 하고요. 자, 그럼 한번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루트 2분의 절대값 이렇게 붙이고 X, Y 두 개 더해서 쓰시면 A 플러스 A 마이너스 1분의 2 플러스 2다. 여기 이제 X좌표, Y좌표 더한 거죠. 거기다가 빼기 3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빼기 1인데 잘 보시면 a 빼기 1도 양수고요. a가 1보다 크니까 a 빼기 1도 양수고 너도 양수다 보니 너는 그냥 바깥으로 나와도 괜찮다. 분자는 이렇게 쓰시고 분모는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많이 보던 식이죠. 산술기하 쓰셔서 요 위에 식은 2루트 두 개 뭐한 거? 곱한 거 해주시면 여기가 2 이렇게 될 거고 그걸 또 다시 분모에 루트 2로 나눠주시면 최소값은 2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825번이었고요. 자, 8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이 x가 1보다 작을 때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x 빼기 3 그리고 너가 5x 플러스 k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친구의 치역의 원소 중에서 정수개수가 5개가 되게 하는 k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 중에서 정수개수가 5개가 되게 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 그래서 K도 정수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치역 구하는 문제고요. 우리 치역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누구 확인한다? 함수 그래프 개형 확인한다. 그러니까 함수 최대 최소나 치역이나 이런 애들은 그래프 개형 확인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일단 시작해 보면 요 fx라는 친구가 일단 약분을 해봤을 때 x-3 1분의 5 그리고 얘를 0으로 만드는 3을 여기다 슉 대입하면 15 플러스 k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머리 부분이 지금처럼 미지수가 될 땐 상황이 두 가지로 갈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 더하기 k가 누구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다른 표현으로 쓰면 k가 마이너스 15보다 클 때고요. 두 번째는 15 더하기 k가 누구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5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를 한번 상황을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어떻게 가냐? 한번 x축 y축 그려서 해보면 x축 y축 여기 x는 얼마? 3, y는 5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얘가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왼쪽 아래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차피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x축 y축은 지워버릴게요. 보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제 생긴 거고 x가 1보다 작다라는 정의역은 x축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3인 거니까 한 이쯤에 지금 1이라고 보면 1보다 작은 쪽만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는 여기만 쓰겠다 이런 뜻이죠. 여기만. 자, 그럼 치역의 입장에서 치역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치역은 1을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1을 대입했을 때 F1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F1이죠. Y축 기준으로 F1보다는 뭐하고 커야 되고 누구보다는 치역의 점근선은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만족하는 이 치역 Y에 정수 5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지금 조건을 요구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Y 값이 5 이렇게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수가 5개 있으려면 4, 3, 2, 1, 0, 마이너스 1까지 보고서 5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게끔 F1을 요 사이에 싹 하고 놓아주면 F1부터 5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가 몇 개가 될 거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식을 짜주시면 되고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선 F1이 마이너스 1보다는 모아야 되고 커야 되고 0보다는 작아야 되며 자, 1대 0에는 등호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4개로 줄어드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1일 때까지는 되니까 요 마이너스 1에다가 등호를 슉 하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가 5개, 치역 중에서 정수가 5개가 되려면 F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으면 되겠네. 그럼 F1이 얼마냐 하고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F1을 넣어보죠. x에다가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너는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k가 F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F1 자리에 요를 슉 데리고 오시면 계산 밑에서 해보죠.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으며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여기 이제 부등호 반대로 바뀌죠. 여기는 2 이렇게 될 거고 5 플러스 k다.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했고요. 거기다 다시 5를 빼주시면 k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2개 나오네요. 그죠? 2개. 그게 k가 누구보다 클 때? 마이너스 15보다 클 때니까 저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은 마찬가지로 2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왼쪽 거 하나 풀어봤습니다. 자,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해됐으면 이제 여기까지 듣고 요거는 이제 자기가 풀면 되고요. 난 이거 봐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2번 풀이를 한번 끝까지 더 봐보세요. 그래서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양수일 때 네가 양수일 때 봤으니까 이번에는 얘가 음수일 때도 한번 봐야죠. 그럼 똑같이 이제 x정근선, y정근선 가지고서 이제 그래프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x정근선은 3, y정근선은 5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함수 그래프는 이게 음수다 보니까 머리쪽이 왼쪽이 하나 오른쪽 아래 하나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역은 1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가 이제 3이라면 1은 조금 이쪽에 와서 이렇게 요 1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로 요렇게 요 녹색 부분을 사용하게 되고 그럼 치역은 함수의 최대 최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1을 집어넣었을 때가 현재 최대값일 거고 점근선에 가로막혀서 5보다는 이제 큰 값을 치역으로 가지게 되니 치역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거다. F1보다는 크고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다. F1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5보다는
작다. 거꾸로 해야겠다. 그죠? 5보다는 크고 F1보다는 뭐 해야 된다? 작다. 침착해. 침착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치역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Y축에서 봤을 때는 5보다는 크고 F1보다는 작은 요 범위가 이제 치역이 되고요. 여기에 정수가 몇 개 들어가게? 5개 들어가게 쓰라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수직선 하나 쭉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5부터 출발을 해서 슉 정수 5개 넣게끔 6, 7, 8, 9, 10, 11 좀 일부러 넓게 그랬어요. 요 사이에 누구를 샥 하고 넣으면 F1을 샥 하고 넣으면 이 치역에는 포함되는 정수가 몇 개가 될 거다. 5개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F1은 10보다는 큰데 여기 이제 비어 있으니까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되고 1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쏴주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F1 구해놨으니까 그대로 또 재활용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5 더하기 K가 10보다는 크고 1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마찬가지로 치역에 포함되는 원소가 정수가 5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2 그리고 너는 5 더하기 K 그리고 너는 마이너스 20이 되고 여기다 5를 빼주면 마이너스 27 여기는 K 마이너스 25가 되니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6 몇 개 된다? 또 2개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친구가 마이너스 15보다 작다 라는 범위에 만족이 되니까 이것도 2개 다 포함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저걸 만족하는 정수 K는 몇 개가 된다? 4개다 이렇게 봐주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좀 뭐가 중요한지 좀 정리해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다?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 뭐라는 거야? 치역이 결국엔 뭐고? 함수의 최대 최소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다. 이거 수업 시간에도 얘기 많이 했었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827번은 일단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0부터 2까지다 이렇게 이제 주어졌고요. 자, 그리고서 어떤 유리함수를 이렇게 줬는데 그 친구의 최대값이 1이랍니다.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의 최대값이 1일 때 최소값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다시 한번 갑시다. 우리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이나 방금 전에 했던 누구나 치역이나 결국엔 얘네들은 다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그냥 함수값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치역이나 함수의 최대 최소나 다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려서 누구 넣었을 때 최대 되고 누구 넣었을 때 최소 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게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약분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나누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쇽 하고 넣으면 이제 k-2다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 머리 부분이 미지수기 때문에 범위를 2가지로 갈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k가 2보다 클 때, 네가 양수일 때와 또 k가 2보다 작을 때, 네가 음수일 때 이 2가지를 봐주시면 점근선 그려서 x 점근선은 마이너스 1, y 점근선은 2 이렇게 그리고 네가 양수일 때니까 얘는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이렇게 이제 값이 세팅이 될 거고요. 네가 음수라면 x 점근선은 마이너스 1, y 점근선은 2인데 얘는 왼쪽 위에 하나, 오른쪽 아래 하나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 개형이 저 부호에 따라 2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역을 0부터 2까지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x축 기준으로 보면 0부터 2까지 이런 데 쓰는 거죠. 이렇게 여기만 쓰겠다. 자, 하고 딱 봤더니 이 친구들 범위에서의 함수값들이 조금 묘합니다. 잘 보시면 뭐 직접 넣어보지 않아도 그 함수값들은 반드시 누구보다는 y축에서 2보다는 큰 값들이 나올 거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값은 얼마야? 1이야. 그럼 얘는 2보다 큰 값이 될 수가 없는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절대로 최대값이 1이 될 수가 없다. 이거 나가리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 요 왼쪽, 그러니까 네가 음수일 때, 머리가 음수일 때로 다시 한번 저 범위를 생각해 보시면 x축 기준으로 해서 0부터 2까지 요 부분만 사용하겠다. 그럼 함수 입장에서 보면 여기 부분만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걸 거고, 그러면은 0 집어넣었을 때 무슨 값? 최소값. 2 집어넣었을 때 무슨 값? 최대값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며 그때 그 최대값이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해 봤더니 최대값이 1이다 라는 말의 뜻은 f2는 얼마다? 1이다 라는 말과 같고 f2를 여기다가 각각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3분의 4 더하기 k가 1입니다. 즉 k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값을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최소값은 누구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 그래프 보고서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F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F0은 다시 한번 요 fx 식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시면 1분의 k다 이렇게 되는 건데, k값 나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답은 그냥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되시죠? 자, 8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SA랑 SB는 같고 SC가 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끝났다면, 그냥 딱 보자마자 알았다면 그냥 안 들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나는 저 그림을 보고서 이게 딱 떠오르지 않았다면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유리함수에서 직사각형 넓이는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요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아마 좀 보자마자 아주 손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 y는 x분의 2, 그러니까 x정근선, y정근선이 각각 x는 0, y는 0인 요런 함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내가 y는 x분의 2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a점을 x좌표를 1로 줘보면 너는 1,2가 될 거고요. 얘를 x좌표를 2분의 3, 그럼 숫자를 y는 x분의 1, 4로 할까? 4. 그럼 a를 x좌표를 1이라고 주면 y좌표는 4가 되고요. b를 2라고 주면 2, c는 4라고 주면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세 점을 찍어서 이걸 가지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쫙 각각 구해보면 그 넓이가 전부 다 얼마로 똑같다? 4로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 무조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여기 위에 있는 점, 임의의 점을 제가 x, y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무슨 식을 성립한다? y는 x분의 4라는 식이 성립되는 형태가 될 건데, 이 식을 잘 정리해서 x좌표를 이렇게 곱해보면 x, y의 곱이 항상 뭐임? 4인 요런 점들로 모여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세 개의 점의 x좌표, y좌표의 곱이 전부 다 얼마로? 4로 일정한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점을 내가 가지고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완성을 해도 무조건 그 넓이는 뭐가 될 거다? 4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내가 평행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x축으로 1만큼 맞나? 2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점근선이 x는 2, y는 4로 바뀌겠죠. 원래 x축, y축 기준으로 x는 2, y는 4로 바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렇게 똑같은 형태로 그리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부터 각 점근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넓이는 여전히 똑같이 얼마로? 그치, 4로 동일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뜻이죠? 평행이동 그대로 했으니까 어차피 그 점근선에 내린 그 길이 자체는 역시나 x, y랑 똑같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저는 좀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더 보시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렇게 이제 식을 짰다고 치면 이 위에 있는 점의 x좌표는 a가 되고요. y좌표는 a-2, 4, 여기는 플러스 4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내린 이 수선의 발에서 이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두 개의 y좌표의 차와 같을 거니까 너는 이 y좌표에서 y좌표를 빼시면 이 길이가 a-2분의 얼마다? 4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밑변에 해당하는 이 길이는 두 개의 x좌표의 차이를 이용하시면 되니까 여기에서 x좌표인 2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는 a-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 두 개의 밑변 곱하기 높이는 항상 얼마로? 4로 일정할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의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점근선이 x는 2, y는 4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가 지나가요. 여기에 점이 R 이렇게 찍혔고요. 여기에 점이 P, Q 뭐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R에서부터 이렇게 점근선에다가 수선의 발 내려서 이 넓이를 우리는 C다 이렇게 불렀고요. 자, 그리고 P에서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Q에서도 직사각형 하나 이렇게 만들기는 했는데, 여기서 A, B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A고 네가 B인데 이 부분만 A고
일단 요 부분만 B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개의 넓이를 각각 SA, SB, SC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넓이랑 이 세 개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SC가 가장 크겠죠. 아무래도 SC는 그걸 전체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SA하고 SB는 그 넓이에서 이 별 모양을 각각 빼주면 SA와 SB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너희 둘은 조금 SC보다는 작지만 그 둘의 크기는 같을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쉽죠? 자, 829번을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Y축, 여기가 이제 X축 이렇게 주어져 있고 Y는 X분의 3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는 Y는 몇 X? 3X. 여기는 Y는 3분의 1X다.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O,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일단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그냥 뭐 여기서 꼭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요 두 개의 기울기, 요 직선을 보고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보시면 얘네들은 무슨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루고 있는 상태다. 이런 것도 일단 보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활용이 될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가요? 라고 보면 삼각형 OAB의 넓이다 보니 요 세 점에 누구만 찍으면? 그렇지, 좌표만 찍으면 우리는 당연히 저 넓이를 신발끈 공식으로 쉽게 구해낼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자, A점부터 가보죠. A점은 Y는 3X와 Y는 X분의 3의 교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개를 같다라고 놓게 되면 X제곱은 3, 3 날라가서 1이니까 X값은 풀마 1이지만 우리는 양수 쪽에서 1 찍으시면 되고요. Y좌표는 3일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이거 다시 한번 연립하셔도 나오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둘은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보니 여기 보이는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 또한 Y는 X에 대해서 뭐일 거라? 대칭일 거라 너는 3,1이다 라는 사실을 가볍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점과 B점을 다 구했으니 신발끈 공식 한번 써보죠.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여기는 0, 0, 1, 3, 3, 1, 0, 0 한 번 더 써주시고요. 요렇게 곱해서 더하면 1 요렇게 곱해서 더하면 9 그래서 그 둘을 빼주고 절대값 해서 반으로 나눠주면 뭐다? 넓이다. 그래서 넓이는 4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간단하죠? 맞겠지? 나 답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데 4 맞네요. 자, 8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x, y를 어떤 점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며 그 점은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 위에 있고 그리고 x좌표는 2부터 3까지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B라는 집합은 마찬가지로 점을 원소로 가지고 그리고 y는 mx-m 플러스 1 요 직선이 있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닐 때 m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보도록 합시다. A는 유리함수고요. 너는 약분하면 x-1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다가 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x점 근선이 1, y점 근선이 1이고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정의역이 다 쓰는 게 아니라 2부터 3까지만 쓴다고 되어 있으니 나는 x 범위에서 2부터 3까지만 저 i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는 이렇게 다 그려야 되지만 나는 그 i에 2부터 3까지 이 범위만 싹 세팅해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으니 이렇게 아이고야 정성까지 줄 필요는 없었죠. 이렇게 지워놓으면 저 함수가 이 일부분만 사용하는 거야. 이 함수 A라는 집합에 있는 이 원소들은 뭐 이렇게 좀 구부러져야 되는데 뭐 요것만 쓰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y값 함수값들은 미리 찍어 놓으면 x에다 2를 넣어보면 너는 3이니까 여기가 이제 2,3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4니까 그 숫자 깔끔해요. 여기는 3,2입니다. 그래서 3을 대입하면 2다. 그래서 요 부분만
이제 함수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얘는 이제 딱 보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 아직 좀 연습 더 해야 돼요. 이거 뭐야? 저 빙글빙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눈치채셔야 되고요. 저 식이 좀 m으로 묶이게 되면 x 빼기 1 플러스 1이 되면서 1,1을 무조건 지나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직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1,1이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직선을 m에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이게 무슨 뜻이니? 라고 하면 두 개의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뜻은 A 위에도 있는 점이며 B 위에도 있는 점이다 보니 이걸 우리는 교집합이 있는 점을 교점이라고 부르는데, 교점이 공집합이다 라고 표현이 됐다면 교점이 없다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교점이 없다라는 뜻이요, 공집합이면. 그런데 거기에 누가 붙어서 이렇게 등호가 붙지 않아서 이렇게 같지 않다가 붙어서 이건 뭐가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그 얘기는 교집합이 교점이 없지 않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정확하게 해석하면 보다 교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교점이 있다는 얘기는 그쵸, 두 개가 만난다 뭐 이런 뜻으로 저 친구들의 위치 관계를 저렇게 집합으로 좀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떻게 해야 만나니? 라고 생각을 해보면 1,1을 지나는 직선이 만나려면 이렇게 되면 만나죠. 이렇게 되면 이 유리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는 상태인데, 항상 만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까지만 만나는지의 그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가면 작아지는 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커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탁 만나는 경계선이 될 때 이때를 제가 M1 이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커지다가 이렇게 딱 경계 지점, 요때를 제가 M2라고 부르면 요 두 가지 상황에서의 M1, M2만 여러분들이 잘 구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상황은 뭘까 하고 봤더니 이 직선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지날 때다? 그쵸, 3,2라는 점을 지날 때입니다. 그럼 그때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여기다가 누굴 대입해 본다? 그쵸, 3,2를 대입해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3,2 대입해 보면 y좌표는 2가 되고 여기다 3 넣으면 2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엔 이 친구가 1일 때, 그래서 그때 기울기는 2분의 1이군. 그러니까 m1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m2를 구하고 싶으면 요게 이 상황 2,3을 지날 때 라는 상황을 파악하셔서 여기다가 누구를 대입한다? 2,3을 대입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2,3을 대입해 보면 y에다가는 이쪽으로 이렇게 써볼까? y에다가는 3, x에다가는 2를 넣으면 1m 플러스 1이 되면서 요때 기울기는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울기다 2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만나려면 기울기가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30번은 2분의 1부터 2까지. 요거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 조금 그래도 주의를 좀 주자면 요게 공집합만 보이는 순간 뭔가 안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교점이 없지 않다 이렇게 좀 끊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서 교점이 있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빙글빙글 아직도 못하면 안 된다. 위아래 빙글빙글 구별하시고요. 됐나? 자, 8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xy-2x-2y는 k다 라는 어떤 식이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x 더하기 y는 8이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 PQ의 x좌표의 곱이 14일 때 OP 곱하기 OQ의 길이의 곱을 한번 구해보세요 입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어떻게 찾아 나가는 거는 사실 잘 쓰면 뭐 식만 가지고도 풀 수 있지만 이 안에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숨겨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체크해 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식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굉장히 뭐지 싶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고 눈치채셨듯이 얘는 무슨 함수일 거다. 그죠? 유리함수일 겁니다. 아무렇게나 나온 건 아니고요. 근데 이식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보통 함수는 y는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y는으로 식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좌변에는 x-2로 묶이게 되고 나머지 것들은 우변으로 넘기면 2x 플러스 k다 라는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y는
x-2분의 2x 플러스 k다 라는 어떤 유리함수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리함수를 잘 보시면 약분을 했을 때 x-2 그리고 여기는 y점 근선이 2고 그리고 여기가 4 더하기 k다 까지 돼서 x점 근선과 y점 근선이 2,2다. 2,2가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사실까지도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랑 여기 보이는 이 누구야? 요 직선이랑의 교점을 줄 건데 제가 한번 좀 상황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러니까 두 함수에서 누구? 함수에서 교점의 x좌표라는 테마는 사실 이거 정말 너무 많이 썼잖아. 어디로 바꿔서 저 두 개를 같다라고 놓은 방정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가 같다? 그쵸? 두 실근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함수에서 보자 이거야. 그럼 뭐 위에 이제 그래프도 주셨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가 생겼고 이런 식으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보이는 이 점을 P, 이 점을 Q라고 하면 걔네들의 x좌표 하나는 알파, 모르니까 하나는 베타라고 뒀을 때 요 알파, 베타라는 게 결국에는 방정식에서는 무슨 역할을 한다? 두 실근의 역할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방정식 한번 세워보죠. 그러면 이 2차 함수 얘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얘랑 얘도 y는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8-x 이렇게 나오니까 얘랑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해서 식은 8-x와 x-2분의 2x 플러스 k 이 두 개가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x-2를 곱하면 8-x에 x-2 또는 2x 플러스 k 이렇게 될 건데 너가 이제 마이너스 x제곱에 8x 10x 빼기 16은 2x 플러스 k다가 되면서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요런 느낌의 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깔끔하진 않고요. 이제 k를 끼고 있는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두 실근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걔네들의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의 곱이 근계수에서는 16 더하기 k고 문제에서는 그걸 14라고 이제 제시를 해줬으니까 k 값이 얼마일 거다? 마이너스 1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함수와 교점의 x좌표 그리고 방정식의 두 실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 요거는 조금 사실 숨겨진 조건 같은 건데 사실 이건 아는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대칭성입니다. 제가 이제 대칭성을 좀 소개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 좀 잘 보시면 점근선의 교점이 몇 콤마 몇이고 저 2,2고요. 자,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 직선도 한번 잘 보세요. 저 직선이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라는 기울기 얼마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라는 걸 압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 제가 x점 근선을 2, y점 근선을 2 이렇게 그어서 그어서 이게 이제 점근선의 교점인데 걔를 기준으로 해서 유리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그 점근선의 교점은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인? 1인 직선에 대해서 이 유리함수는 반드시 무슨 선? 대칭선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2,2라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사실은 누구인 거다? 라고 생각하면 y는 x인 거다 라고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또 하나의 직선을 긋기로 누굴 줬냐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인 이런 직선을 하나 줬거든요. 걔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보다 8이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친구 기준으로 잘 보면 이 점을 내가 p, 이 점을 내가 q라고 한다면 p와 q는 결국엔 무슨 관계? y는 x대칭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x좌표를 하나를 알파라고 둔다면 여기 x좌표 하나는 베타라고 뒀을 텐데 그 베타 값이 결국엔 누구랑 같다? 얘랑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y는 x대칭이니까. 그리고 너는 알파랑 같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합이 저거다 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직접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내가 뭐 구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y는 x 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되나? 한번 식 한번 세워보죠. 자, 식에서는 이제 5라는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한 것과
O에서부터 Q라는 점까지 거리를 한 거. 아, 그래요.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곱해라 이렇게 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식으로 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이게 이제 OP 루트 베타 제곱 더하기 뭐가 된다? 알파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OP 곱하기 OQ라는 식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y는 x 대칭이다 보니까 두 개의 길이가 같고 식으로도 같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게 뭐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의 식을 계산하세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에게는 누가 있다? 그렇죠. 두 개의 곱과 또 나머지 하나 두 개의 합이 8이다 라는 근계수를 가지고 있으니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합의 제곱에 마이너스 누구로? 곱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8의 제곱이면 64 이렇게 되고요. 곱이 14면 여기다 14를 대입해서 28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이제 곱셈공식 변형으로 계산이 됩니다. 6, 4, 3, 36? 잠깐만. 64, 28, 36. 맞겠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길이의 곱을 표현할 수가 있다. 자, 물론 이걸 굉장히 좀 어렵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유리함수의 대칭성은 잘 쓰시면 계산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울기들 마이너스 1짜리라든지 이 점근선의 교점이 2,2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다가 함수를 잘 관찰해서 보시면 분명히 계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도구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83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2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유리함수가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Y는 X분의 2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B, 여기에 C, 여기가 거꾸로구나. 여기에 C, 여기에 B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얘를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로 뭐라고 줬냐면 가조건에서 이렇게 준 거예요. 가조건에서 B하고 C는 Y는 X에 대해서 보다 대칭이다 이렇게 준 거고, 두 번째 그러니까 너희들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고, 나에서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다? 2 루트 3이다 이렇게 지금 준 겁니다. 그랬을 때 요 B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얼마니?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뭐 조금 풀다 보면 얘도 아까처럼 뭔가 근계수로 좀 깔끔하게 좀 풀릴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제곱 더하기 제곱이면 뭔가 합과 곱 이런 느낌이 좀 강하긴 합니다. 자, 근데 일단 주어진 조건들을 좀 활용해서 보면 첫 번째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보니까 B가 알파, 베타라면 C는 베타, 알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Y는 X 대칭이니까 이렇다라는 거고, 또 얘네들이 어디 위에 있다 보니까 Y는 X분의 2 위에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알파는 베타분의 2다 라는 식을 얻을 수도 있고, 그게 결국엔 알파, 베타는 곱이 2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곱을 하나 일단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넓이를 좀 이용해 볼 거예요. 저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2 루트 3이다인데 이건 좀 어떻게 써먹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무난한 건 이런 거죠. 아무래도 세 점에 뭘 아니까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이 넓이식은 좀 신박한 공식을 좀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2 하나 적고 알파 베타 적고 베타 알파 적고 다시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2베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곱한 게 2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뭐 할 거다? 그죠? 뺄 거다 해서 절대값 붙여서 2분의 1 하면 이게 이제 넓이가 되는 거죠. 근데 하고 딱 봤더니 기가 막히게 이렇게 또 서로가 지워지면서 이 식 자체가 2분의 1의 절대값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으로 바뀌게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알파가 베타보다 좀 더 크게 그래프에서 그려져 있거든요. 얘가 좀 알파랑 베타의 값을 좀 비교를 해보면 알파가 더 크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좀 더 큰 값이다 라고 보게 되면 이 아이의 안에 있는 아이의 부호는 플러스가 돼서 2분의 1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제 가지고 있는 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걸 가지고서 연립을 하셔서 얘가 이제 2루트 3이다가 되는 거니까 끝까지 계산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4루트 3이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나한테 이제 두 개식이 있는 거라서 이 두 개식을 좀 잘 정리해서 얘하고 이 두 개식을 잘 정리를 해서 결국에 나의 목표는 누굴 구한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뭐 이제 연립을 하시면 되는데 3번 일단 알파 베타는 2다. 근데 차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립방정식을 그냥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4루트 3이라고 하면 베타를 알파분의 2다 이렇게 바꿔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식이 알파 제곱에 베타의 제곱은 알파분의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4 이렇게 될 거고, 거기 이제 얼마다? 4루트 3이다. 이렇게 돼서 여기다 다시 한번 알파 제곱을 곱하면 알파 4제곱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루트 3 알파 제곱, 요렇게는 0이다 라는 식으로 뭔가 보기차식 느낌이 나게 알파 제곱에 관한 식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이제 치환을 좀 해서 알파 제곱을 뭐 제가 예를 들어 x라고 둔다면 얘로 치환을 해보면 얘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루트 3x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는 식이 되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좀 써보면 2루트 3에 이거 이제 짝수로 보시고 반띵한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여기가 플러스 4가 돼서 이게 이제 2루트 3 플러스 4 또는 2루트 3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이제 x값 두 개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얘가 이제 알파의 제곱이다 보니까 x는 무조건 라지 x는 0보다 커야 돼서 이 친구는 사실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값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친구가 내가 찾는 라지 x이자 누가 될 거다? 알파 제곱이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알파 제곱이 2루트 3 플러스 4고 나는 이제 베타 제곱만 구하면 되는데 요 식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 베타 제곱은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너를 좌변으로 넘겨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얼마다? 4루트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 여기다 다시 알파 제곱을 넣으면 2루트 3 플러스 4 마이너스 4루트 3이 돼서 너는 4 마이너스 2루트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 이 두 개의 합을 구하게 되면 또 기가 막히게 루트가 지워지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4 더하기 4 그러니까 8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833번은 a가 0부터 2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고 함수 식이 절대값 붙여서 x-2 그리고 여기가 ax 빼기 4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얘 함수랑 그리고 y는 k라는 함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는 상수 k의 합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지금 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0a가 얼마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자, 일단은 뭐 얘부터 해봐야 되겠다, 그죠? 얘가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하면 일단 절대값 없는 형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일단 식을 쓰면 약분을 해서 x-2 너는 플러스 a 그리고 너를 0으로 만드는 2를 슉 대입하면 2a 빼기 4다 요렇게 이제 식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x점 근선은 2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y점 근선은 a 이렇게 가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 아이의 부호를 좀 보셔야 돼요. 너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 라고 딱 봤더니 여기서 뭐라 그래? 이 식에서 a가 누구보다 작다? 2보다 작다. 그러니까 a 빼기 2가 0보다 작다 뭐 이런 뜻과 같아요. 그럼 그 친구의 2배인 너는 당연히 뭐일 거다? 음수일 거다.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의 기형은 요쪽에 하나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그리고 a는 또 누구보다는 크다? 0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여기에 x축 y는 0이죠. x축이 얘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나는 누구를 구한 거? 절대값을 씌운 거를 구하고 싶은 거죠. 절대값 씌운 거. 그럼 절대값 씌운 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x축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거는 나올 때 그냥 양수로 나오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있던 걸 x축 위로 꺾어 올리면 된다. 이게 이제 전체 함수의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었죠. 좀 기억나시나요?
혹시 까먹었다면 제가 조금 이따가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요거까지 한번 체크하시고, 일단 저는 안다고 치고 문제를 좀 풀어 볼게요. 그래서 이 절대값 붙인 이 함수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누구를 그을 예정이야? y는 k를 구할 예정이야. 그런데 그 y는 k를 그었을 때 이 둘이 몇 개의 점에서? 한 개의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제가 대충 하나 그어볼게. k를 이렇게 그으면 얘는 점이 몇 개야? 2개야. 그런데 이 개수가 1개가 되는 지점을 위아래로 좀 움직여 보면서 찾다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어디에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딱 점근선, 여기가 뭐가 되면 k가 되게 되면 교점이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 점근선은 아무리 이렇게 왼쪽으로 진행이 돼도 가까워지기만 하고 만나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교점은 무조건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k가 a일 때 이제 교점이 하나가 될 거고, 또 내리면 교점 2개다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되는 k 값이 누구야? 저 여기에 있을 때입니다. k가 이렇게 있으면 또 교점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그때 k는 얼마일 때다? 그쵸, x축인 0과 같을 때, k가 0일 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점이 한 점에서 되게 하는 그 k가 하나는 뭐일 때고 0일 때고 하나는 a일 때인데, 그 k 값의 합이 2분의 3이다 줬으니까 결국엔 0과 a를 더한 게 얼마고? 2분의 3이고, 그래서 a 값이 2분의 3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a는 10 곱하기 2분의 3, 그래서 답이 1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8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는 x분의 2라는 유리함수가 있고,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얘네가 1사분면에서 교점이 2개가 있는데 그걸 이제 a, b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보면 각 a, b, c가 90도가 되면서 곡선 y는 x분의 2 위에 있는 점 C라는 예를 또 하나 줬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AC가 2루트 5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K는 2루트 2보다 클 때 K제곱은 얼마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조건이 굉장히 많죠?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천천히 한번 그림을 좀 보시면요. 일단 X점근선, Y점근선이 둘 다 0, 0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고요.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a, 요게 b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도 그려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ABC가 90도라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C가 어디에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AB를 이렇게 그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얘랑 이제 수직이 되는 이런 직선의 기울기를 하나 쭉 직선 하나 긋게 되면, 이 직선이 어딘가에 제가 뭐 C를 이렇게 놓으면 얘는 무조건 ABC가 90도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C는 여기에 있어도 90도고 여기에 있어도 90도인데, 그런 C가 어디 위에도 있어야 된다? 요 유리함수 곡선 위에도 있어야 되니까, 결국에 C는 어디에 있을 거다? 여기에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C의 위치를 좀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게 수직이 되는 상황에서 C가 이렇게 있으면 ABC가 결정이 되며, 그리고 A와 C의 요 길이가 얼마다? 2루트 5다. 요거 하나를 이용해서 K 값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인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대칭성의 어떤 향연이라, 이렇게 너무 어색하게 뭐 이렇게 멋있는 말 쓰려고 그랬죠? 일단 이게 진짜 다 대칭성 문제거든요, 사실은. 자, 근데 일단 첫 번째 체크 다시 한번 해보면, 이 유리함수를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점근선의 교점이 0,0이다 보니까 이게 0,0이 이제 점근선의 교점, 그러니까 대칭선이 기울기 1짜리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인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을 이룬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 것과 지금처럼 기울기 누구? 마이너스 x 플러스 k,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이 두 개가 조합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결국엔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무슨 대칭을 이루게 된다? y는 x 대칭을 이루게 된다. 이거 아까 방금 전에도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로 쭉 이렇게 긋게 되면 이 두 개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 대칭을 이루므로, 너를 예를 들어 내가 알파, 베타 이렇게 두면 너는 베타, 알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좌표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또 숨겨진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대칭성 2가 뭐냐면 이게 이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도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대칭입니다. 자, 그런데 이 b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결국엔 얘네도 이렇게 이 대칭선 기준으로 수직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 b와 c가 무슨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이루겠구나 라는 것도 추측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킨 점이 c가 되므로 너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연결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a, b, c의 점의 좌표를 다 찍게 되고요. 자, 그럼 결국에 ac는 2 루트 5다 라는 식을, 좌표로 식을 써보면 알파에서 2a 빼서 루트 4알파 제곱 이렇게 되고요. 베타에서 마이너스 베타, 여기는 이제 4베타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식이 결정이 된 게 이제 2루트 5다 라는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제 제곱하시면 4알파 제곱 더하기 4베타 제곱이 22고,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5다 라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5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식은 얘가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이 되면 알파 베타는 얼마니까 2니까 곱과 제곱 더하기 제곱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k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시면, 이 i가 요 직선이 있기도 하니까 이걸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되고 k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합을 구하라는 말과 같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곱셈 공식 변형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다. 그래서 얘가 이제 5 또는 k 제곱, 그리고 너는 4 이렇게 되니까 k제곱은 9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내가 찾는 k제곱은 9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갑자기 손님이 오셔서 일단 여기까지만 찍고 나머지는 다음에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일단은 x가 0보다 클 때는 x분의 3,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x분의 12를 쓴다. 이렇게 이제 fx를 하나 줬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x축 기준으로 여기가 0보다 클 때는 x분의 3, 여기 이제 y는 x분의 3이고,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x분의 10이니까 조금 숫자가 커지면 좀 더 멀리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x분의 12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fx가 오른쪽 왼쪽을 좀 다르게 쓰는데, 여기에다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하나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x 얘도 하나 그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fx 위에 점 p를 하나 지나고요. 자, 그 p를 지나면서 x축과 수직이 되는 직선을 그어서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점을 q, 그리고 q를 지나면서 y축의 수직인 직선을 또 그어서 이렇게 그었고, 그리고 걔가 y는 fx랑 만나는 점을 r이다 이렇게 줬을 때 pq 곱하기 qr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겁니다. 자, p를 제가 일단 임의로 오른쪽 위로 잡긴 했는데, 사실은 뭐 반대편으로도 잡아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는 여기부터 출발을 해서 잘 나오면 얘로 하시고, 뭐 안 되면 뭐 왼쪽으로 넘겨 보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좌표를 찍으셔서 a분의 3이다 이렇게 찍어주면, p하고 q는 x축 좌표가 같기 때문에 q는 x좌표를 a라고 둘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얘가 이제 y는 마이너스 x다 보니까 너는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점은 y좌표가 같기 때문에 r이라는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럼 x좌표는 y분의 10이다.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a분의 10이다. 이렇게 해서 x좌표까지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x 곱하고 y 나누면 이 위치 그냥 바꿔도 된다 그랬으니까 x좌표는 y좌표 분의 10이다. 이렇게 이제 한 번의 식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pq는 너에서 너를 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식으로 보자면 a분의 3 빼기 a라서 플러스 a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고요. qr은 이 친구의 x좌표에서 이 친구의 x좌표를 빼면 되니까 이게 a 빼기 a분의 12, 그러니까 플러스 a분의 1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곱한 게 3, 너는 a 제곱분의 36, 너는 a 제곱 그리고 플러스 12,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 식을 잘 보시면 a제곱분의 36 플러스 25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는데, 얘네들 이제 산술기하 쓰시면 되죠.
이 두 개의 합은 이 루트 두 개 곱한 거 쓰시면 여기는 이제 36만 딱 남을 거고 플러스 25 이렇게 될 거니까 12 더하기 25? 왜 25로 됐냐? 15인데 15?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7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한 문제 남았다. 잠깐만, 나 답 한 번만 확인해보자. 또 제가 지금 밥 먹은 직후라 또 약간 나른하게 풀면 또 계산 틀릴 수도 있어가지고 27, 오케이. 자, 됐죠? 자, 이제 836번 하나만 딱 보면 됩니다. 836. 뭔가 굉장히 무서운 함자가 써있는데 이게 아마 최고 난도라고 써있는 것 같죠? 솔직히 최고 난도까지는 아닌데 뭐 그래도 여기서 좀 겁을 주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자, 일단은 fx가 가조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는 x제곱 플러스 2예요 이렇게 줬고 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씁니다. 이렇게 이제 주고요. 자, 그리고 나에서는 fx는 fx 플러스 4다 이렇게 이제 줬는데 이거는 주기가 얼마입니다? 4입니다. 뭐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fx랑 y는 fx와 그리고 y는 x 플러스 2분의 ax라고 하는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분께서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게 하는 정수 a 값의 합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자, 일단은 이 fx부터 한번 좀 완성을 좀 해보죠. 자, fx가 기본적으로 나한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좀 크게 그릴까? 약간 오늘은 좀 다이나믹하게. 어제 뭐 판도 넓은데 그죠? 쫙 요게 이제 0이고 이제 이 0부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요 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얘가 이제 0,2라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6, 2 집어넣어도 6 이렇게 되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일단 fx인데요. 요 간격이 기가 막히게 또 뭐가 된다? 4가 된다. 그런데 얘가 이제 주기가 4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딱 요 4 간격만큼 똑같은 모양이 어떻게? 계속 똑같이 반복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럼 6부터 10까지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뭐한다? 반복된다. 요게 이제 fx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4 간격 하나 딱 주고서 요 두 개씩으로 나머지 부분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이렇게 계속 채워 나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주요한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 이 y좌표 딴딴딴 얘가 보다 y는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 y좌표 야 얘가 이제 y는 얼마일 거다? 6일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 유리함 수식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얘는 y는 x 플러스 2분의 1분의 a 이렇게 가면 여기 플러스 a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x점 근선이 일단 마이너스 2고 그리고 이제 a의 부호는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 i가 y점 근선 역할을 할 건데 이 친구를 잘 조절해서 너희 둘의 교점이 어떻게 되게? 무수히 많게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좀 센스를 좀 발휘를 해봅시다. 그냥 바로 그냥 무작정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은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x정선 하나 그리고 y는 a를 그리는데 내가 지금 y는 6과 1을 이렇게 그려놨을 때 a를 일단 가운데다가 아무렇게나 하나 이렇게 쫙 꽂아 봤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y는 a가 2와 6 사이에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실제 이 유리함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니를 제가 좀 색깔을 어떤 색으로 해볼까? 녹색 말고 핑크? 자, 이렇게 한번 본다고 치면 실제로 a가 양수기 때문에 너는 보가 뭐가 되고요? 음수가 되고요. 좀 약간 교점 좀 확 보이게 좀 다른 색깔로 해보자. 보라. 그래, 보라로 해보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네가 음수기 때문에 왼쪽 위 하나, 오른쪽 아래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되잖아. 근데 잘 봐봐. 얘 이제 점근선이 있다 보니까 얘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쪽에 이렇게 하나 쭉 그리면서 이렇게 무수히 이렇게 점근선이랑 가까워지는데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이런 게 계속 무수히 반복되는데 이게 A가 이 A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교점들이 한없이 가도 계속 나오는 거야. 교점이 무수히 많게. 마찬가지로 반대도 한번 그려보죠. 반대도 이렇게 그리면 어때? 우와 하면서 이게 계속 A 넘지 못하고 계속 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야? 그래, 계속 만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얘네들의 교점이 어떻게 될 거다?
무수히 많아질 거다 이 얘기야. 그러면 A가 2와 6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무수히 많아질 거고, 당연하겠지만 어디에 있을 때도 2에 있을 때도 6에 있을 때도 그렇게 됩니다 이 얘기인데, 딱 하나 이해하셔야 될 게, 그러면 2보다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 하나만 딱 비교해 보면 된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A가 2보다 이렇게, 황토색으로 한번 가보자. 황토색 정감 있게. A가 이렇게, Y는 A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점근선이 2보다 이렇게 아래로 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야. 그죠? 좀 복잡하긴 한데 생각해보면 교점이 여기 하나 생기기는 하는데, 얘가 점근선이 이것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언젠가는 이게 이제 이 2부터 4까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녹색 에어리어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교점이 딱 하나만 발생하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얘는 위로 올라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교점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얘는 무수히 많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약간 무슨 말인지 되시죠? 같은 방식으로 얘를 이렇게 Y는 얘를 위쪽에 찍어봐도 그런 형태가 일어나게 될 거니까, 결국에 저게 무수히 많아지려면 A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2부터 6까지 요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요걸 만족하는 정수가 2, 3, 4, 5, 6이니까 이거를 다 더해주면 된다. 8, 8, 2. 그러니까 16 더하기 2 하면 이게 얼마야? 18? 답이 18이야. 한번 볼까요? 20이네. 뭐 하는 거야? 4를 더해야죠. 그래서 여기가 20. 그래 보냈다. 16 더하기 4, 이 얼마? 20. 그래서 답이 20입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결국에는 이 Y 점근선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을 때, 2와 6 사이에 이렇게 있게 됐을 때 얘네가 무수히 많아진다. 조금 이해 안 되면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